우리는 이미 바이든 정부 때 협상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30년까지는 1조 5,192억 원 요만큼 우리가 부담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 주둔 비용의 대략 한 30% 정도, 그 GDP 대비 한 2.3%인 건데, 근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금액은 우리는 이미 이렇게 많은 건데 라고 얘기합니다만, 아유 너무 작아. 한국 매년 100억 달러 지불해야 돼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13조 7천억 원이다. 100억 정도 내게 된다면은 실제로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비용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이게 네. 합리적인 수준이냐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 방위비 분담금의 목표를 우리가 어떤 숫자를 내놓다기보다는 이게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이지. 그리고 사실 우리가 GDP 대비 2.3%라고 할 때 네. 이거는 뭐 미군 주둔 비용이 아니라 우리 국방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국방비에서 사실 뭐 정부의 지출이 다 그렇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이 인건비인데 우리는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이 숫자가 적어 보일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많은 군인들이 의무 복무에 대한 거고 그쵸.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계산을 한다면 이미 5%가 넘는 수준일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를 내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통령 트럼프 이르면 다음 주 백악관에서 만난다. 이미 한미 간 대략적인 관세 협상은 좀 타결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금액을, 이 구체적인 뭐 투자 금액 이런 거는 2주 후에 백악관에서 만나서 우리가 다 발표를 할 거예요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이 됐다. 15%에 플러스 3,500억 달러 투자로 이 결정이 됐다라는 건데, 말씀드렸죠. 조금 전 조현 외교부 장관, 마코 루비오 장관 만나서 일정을 좀 조율을 했다라는 거죠. 다만 일정이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다. 다만 첫 이 대면, 어떻게 보면 상견례 자리였기 때문에 상호 간의 어떤 동맹 의식을 좀 확인을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다음 주에 백악관에서 만나는데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라는 거죠. 오늘 조간들이 다 청구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트럼프 이 만나 국방비 증액 등 묵혀둔 안보 청구서를 내미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이윤수 교수님, 네. 사실 이번에 우리나라는 계속 패키지 딜로 가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고, 처음에는 미국도 뭐 원스톱 쇼핑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결론적으로 나온 걸 보니까 패키지가 아니더라. 그러면은 정상회담에서 다른 청구서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이게 패키지 딜이나 아니면 원스톱 딜이 우리한테 맞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죠. 네. 경제 문제고, 다른 하나는 그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아하, 그렇죠. 죽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뭐 희생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죽고 사는 문제에서 손해를 보면은 사실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처음에 그것을 내놓기는 했지만 따로따로 협상을 하는 게 네. 경제에서의 어떠한 실리와 목표를 달성을 하고 또 안보에서 우리가 뭐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각각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협상을 한다라는 점에서는 바람직했던 부분이죠. 근데 이제 경제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2주 있다 정상회담 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 그동안 얘기가 안 됐던 정말 트럼프 특유의 탑다운 형식의 협상. 여기에는 이제 당연히 그동안 얘기했던 안보 문제가 들어갈 거예요. 경제에서 뭐 조선업 얘기를 계속했다면 안보에서는 주한미군 그 주둔비 얘기를 계속했었고 여기에서는 사실 트럼프가 그동안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논의가 될 우려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트럼프가 얘기했던 숫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가능한 것이다, 안 한 것이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를 그냥 하나로 퉁쳐서 크게 패키지로 보는 게 또 맞냐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 먹고 사는 얘기는 어제까지 좀 일단 일단락이 젖었다고 한다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곧 얘기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고 사는 문제도 자꾸 돈 얘기를 꺼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안보 청구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주한미군 주둔비가 연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좀 볼까요? 네, 우리는 이미 바이든 정부 때 협상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30년까지는 1조 5,192억 원 요만큼 우리가 부담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 주둔 비용의 대략 한 30% 정도, 그 GDP 대비 한 2.3%인 건데, 근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금액은 우리는 이미 이렇게 많은 건데라고 얘기합니다만, 아유 너무 작아. 한국 매년 100억 달러 지불해야 돼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13조 7천억 원이다라는 건데 13조 7천억 원씩을 지금 현재 1조 5천억인데 13조 7천억 원 지불하라는 건 13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교수님, 네. 이게 사실 우리가 이걸 전혀 안 받고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도마에 오른다면, 그럼 대체 우리가 좀 더 부담을 한다 그러면 얼마까지 부담하는 게 선방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전 정부, 바이든 정부에서 나름 합리적으로 협상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그 뒤에 이 올리는 비중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에 맞추겠다는 나름 경제 논리에 맞는 합리적인 조정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요구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10배가 넘는 수준의 조정이고요. 네. 이게 일부 그 계산한 것에 따르면은 100억 정도 내게 된다면은 실제로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비용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이게 네. 합리적인 수준이냐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 방위비 분담금의 목표를 우리가 어떤 숫자를 내놓다기보다는 이게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이지, 그리고 사실 우리가 GDP 대비 2.3%라고 할 때 네. 이거는 뭐 미군 주둔 비용이 아니라 우리 국방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국방비에서 사실 뭐 정부의 지출이 다 그렇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이 인건비인데, 우리는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이 숫자가 적어 보일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많은 군인들이 의무 복무에 대한 거고, 그쵸.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계산을 한다면 이미 5%가 넘는 수준일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를 내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트럼프가 구체적인 숫자로 이제 말이 통할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또 의문이 있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번 경제 협상에서 구체적인 논거로 이제 우리가 설득을 했다면 안보에서도 이런 준비가 철저하게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지금 속속 한 말씀 하면 다 좀 주옥 같습니다. 아니, 우린 다 의무복무인데 인건비를 따져줘야지. 요것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 지금 그 얘기예요. 혹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있으시면, 네, 이런 부분 이거 중요하다라는 거 나중에 협상에 대비해서 좀 이 준비하시는 이런 분들은 관련해서 이런 포인트도 좀 이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일단 한미 정상 이제 뭐 당장 이르면 다음 주에 첫 대면을 한다. 근데 만나자마자 좀 불편한 얘기, 지금 돈 얘기도 해야 되고 죽고 사는 문제도 지금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첫 대면 앞둔 한미 정상 구체적 투자액 그리고 안보 디테일 조율 예고. 네. 지금 저희가 아마 안보 청구서를 내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안보 청구서는 새롭게 들이밀 것 같다라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한 게 2주 뒤에 백악관에서 구체적인 투자 금액이나 용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발표를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앞으로 정상회담 열릴 때까지 관련한 구체적인 투자액과 용처 등등의 세밀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실무 차원에서 좀 더 진행이 될 거다라는 얘기이기도 한데, 교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또 우려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에라는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에 뭐 다 됐다고 다 된 것처럼 축하해요 뭐 얘기하지만 이건 좀 아닌데라고 하면 어떡해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사실 지금 이 협상 결과에 대해서 네. 뭐 우리가 15% 숫자를 보고 선방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네. 나름 잘했다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짧은 기간 동안에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뭐 좋은 성과를 낸 거는 좋습니다만,
사실 이 악마가 디테일에 있는데 우리가 그 디테일을 잘 몰라요, 지금 현재. 이게 그 3,500억 불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1,500억 불은 조선에서 쓴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 2,000억 불은 또 트럼프 마음대로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 투자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대한 얘기도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 디테일을 잘 모르는데 이 디테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조심스러워야 될 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하나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성과를 잘 낸 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은 쌀 시장 좀 개방했는데 우리는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는데 그러면 이거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이거를 우리가 이게 받는 대신에 도대체 몰래 주었던 건가? 아하. 이게 우리가 내준 것이 지금 언론에 보도는 잘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정말 큰 거를 놓친 것은 아닌가? 그게 설마 이게 100억 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동일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상 이런 디테일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숫자보다도 지금 우리가 잘했다 하는 분위기인데 저도 나름 이게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만 이게 지금 분위기가 협상이 끝났다라는 어떤 이 자축 분위기인데 이게 그냥 일단락 젖었으니까 뒤풀이를 하는 정도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자축하고 축하하고 굉장히 잘한 거기 때문에 우리 이 협상 조건에 만족한다라는 분위기가 마치 여론인 것처럼 형성이 되면은 저희가 아하. 다음 협상에서 굉장히 불리하고 다음 협상이 훨씬 더 크거든요. 사실 트럼프하고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고 사실 모든 디테일은 사실 트럼프가 탑다운 형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렇죠. 건데 사실 그 부분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협상 결과 너무나 훌륭하다라는 식의 평가를 이제 언론이나 여론에서 형성을 한다면은 이거는 저희 정부가 협상에 나갈 때 우리가 오히려 더 부담을 주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안 돼라고 얘기했을 때 니네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라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옥 같은 말씀 또 나왔습니다. 지금 두 개가 중요하다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일단 농수산물 시장 개방 안 한 건 좋지만 하지만 큰 틀에서는 안 보이는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뭐가 어떤지까지를 다 봐야 이게 진짜 잘된 협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다들 잘했다, 선방했다, 훌륭하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무슨 축제 분위기처럼 이렇게 돼서 미국에서 볼 때 우리가 손해본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아직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닌데 이어지는 협상에 상당히 우리 정부 측 입장이 곤혹스러울 수가 있다. 그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협상이 좀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니고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만평 같이 볼까요? 이런 만평이 나왔어요. 네. 지금 이게 파도입니다. 큰 파도에 이재명 대통령 같죠? 근데 여기 줌에서 좀 잡아주시겠어요? 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노 하나 젓고 지금 있는 이재명 대통령. 근데 관세 협상 파고를 하나 갓 넘었어요. 갓 넘었는데 이거보다 더 높은 파도가 여기 있다. 무슨 파도냐? 방위비 분담금이다. 제목하여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웃을 시간도 넉넉하지 않다라는 거죠. 빨리빨리 다음 파고를 또 준비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